모텔에 들어가야 하나? 내가 신규 시절이다. 코로나 시절 회식 금지일 때 사무실 셔터를 내리고 회식을 했다. 오랜만에 회식이라 모든 직원이 매우 취했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려는데 나는 여자 선배와 집이 같은 방향이었다. 지점장님이 여자 선배를 잘 챙기라고 했다. 어찌저찌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됐다. 여자 선배를 설명하자면 나와 띠동갑에 내가 대출을 배워야 하는 사수다. 길을 걸어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춰서 손으로 어느 건물을 가리키고는 나 여기 가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모텔이었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서 지켜보다가 먼저 길을 앞서가고는 선배님 빨리 오세요 라고 했다. 선배님은 한동안 중얼중얼거리며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너 놀랬구나 하더니 핸드폰을 보면서 나를 앞질러 갔다. 아까까지는 대화를 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나는 선배님 뒤를 뒤따라갔다. 갈림길에서 선배님과 헤어졌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다가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 선배님에게 부재중 전화가 2번 와 있었고 문자가 와 있었다. 어디다 계속 통화 중이세요. 무섭게. 나는 다음날 출근이 너무 걱정됐다. 앞으로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모텔에 들어갔어야 했나? 라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다가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출근을 했다. 선배님과 마주했다.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선배님과 대화를 못했고 눈치가 너무 보였다. 너는 못하니까 당연한 거야. 어느 사무실에서 막내 시절에 이런 소리를 줄곧 들었다. 퇴근하면 운동하지 말고 집에서 업무 방법서 공부해. 업무할 때는 사내 메신저 하지마. 핸드폰 하지마. 물 마시지마. 질문하면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기. 대놓고 한숨 쉬기. 그리고 손님 앞에 업무 보고 있는데 대놓고 큰 소리로 업무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그 기간 나는 사무실에서 나만의 업무 과제가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 마감이 끝나면 나에게 있는 과제를 프린터로 뽑아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퇴근 전까지 사무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도 칭찬 한 번 못 듣고 구박만 받았다. 내가 업무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무실 동기들과 비교해도 우리 사무실 나만 발표를 했었다. 그 일들이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기 전까지 매주 반복됐다. 나는 매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다. 뒷담 공격의 대상 너무 외로웠다. 그 사무실에서 나만 남자였다. 나는 항상 까였고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가끔 못 참고 말대답 한 번 하면 나는 바로 뒷담의 대상이었다. 한 번은 옆에 젊은 여직원과의 일이다. 그 직원은 나와 연차 차이가 거의 없는 직원이었다. 너무 싸가지 없는 말투와 눈으로 욕을 하길래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격을 했다. 그런 반응에 당황하더니 경멸의 눈으로 잠시 나를 쳐다봤다. 그러고 갑자기 컴퓨터를 보더니 키보드를 막 두드렸다. 잠시 후 반대 옆쪽 끝에 여직원이 갑자기 키보드를 두들겼다. 직감적으로 내 뒷담을 까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하필 또 손님이 없어서 유난히 조용했던 사무실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업무적으로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대놓고 지속적인 면박을 주던 옆 과장에게 한 번은 말대답을 한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나 혼자 밥을 먹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없을 때 다른 직원들이랑 대화해봤는데 너 업무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이제 매주 발표해야 돼. 그 이후로 나는 매주 과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내가 없을 때 남아있는 직원끼리 내 뒷담을 한 것이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사무실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다. 내가 속상한 거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 사무실에서 사은품이나 달력 등 무거운 물건들은 나 혼자 고생하며 짐꾼을 해야 했는데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았다. 이미 그 사무실에서는 나 말고도 나 발령받기 직전에 남자 직원 2명이 연속으로 그만두었다지. 마음에 안 들 때는 대놓고 무시. 나의 어떤 행동이 책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다른 직원의 인사는 받아주면서 내 인사는 대놓고 무시한다.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정말 띠꺼운 말투로 단답을 하거나 그것도 모르냐 생각을 해라 등등의 다른 직원과는 대놓고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휴가를 쓸 때도 나에게 휴가 쓰는 이유를 더 캐묻는 듯 내가 느끼기에 너무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근데 이건 나만 느낀 것은 아닌데 나와 함께 있던 젊은 또래 직원이 나에게 해준 말이 기억난다. 차장님이 계장님 싫어하는 거 너무 티나요. 대놓고 무시하는 게 딱 보여요. 선배님 너무 퇴근을 늦게 하셔서 먼저 퇴근하려고 하니까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던 선배님 그립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의 술 강요. 여기 선배님들은 술을 너무 좋아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한 번은 책임자 한 분을 포함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만둣국을 먹으러 나갔다. 한 책임자는 차를 끌고 왔음에도 소주 한 병을 혼자서 글라스로 마시더니 다시 차를 끌고 사무실로 돌아간 적이 있다. 아무렇지 않게 업무 중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사무실의 높은 책임자분들은 점심에
때문에 술을 자주 드셨던 것 같다. 어느 암흑의 차장님도 술을 너무 좋아했다. 사무실에 셔터가 내려가면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되는데 업무가 끝나지도 않은 사무실에서 술상을 차리고 직원들을 모아서 술을 마셨다.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대부분 혼자 술을 마셨다. 또 술 마시자고 하는 거 운동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뭘 이렇게 툭하면 술 마시자는지 모르겠어. 또 소규모로 거의 매주 번개를 했다. 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매주 있는 소규모 술자리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 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몇 번을 만취해서는 나보고 너 이 새끼야 운동으로 뭐 할 것도 아닌데 운동 좀 하지 말고 술자리 참여 좀 해라. 한 번은 주말 오전에 농가 봉사를 하고 점심에 그분의 주도하에 식사 겸 낮술을 하게 되었다. 2차로 가벼운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3차로 어느 한 직원의 집에서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는 도저히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2차까지만 참여를 하고 3차는 2차 참여자 중 나만 참여하지 않았다. 2차가 끝난 시간이 15시쯤 되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술자리는 이어졌다고 한다. 월요일에는 나한테 3차 참여를 안 했다고 대놓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너무 당황스러웠다. 술 좋아해서 사무실에서 셔터 내리고 자리 깔고 술 마시면 배는 산처럼 나와서 얼굴이 새카맣고 입술이 보라색이던 그분이 생각난다. 잘 지내시나요 선배님? 다른 썰들로는 회식 후 모두가 카페로 가서 마무리하려는데 안 친한 다른 사무실 여직원 2명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혼자 집간썰. 회식 메뉴 본인이 싫어하는 메뉴라고 회식 전 사무실에서 미리 술판을 벌이고 술과 음식을 강요한 썰. 또 이 집단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선배들 이야기지만 술자리 여직원 괴롭힘 및 스킨십 등등 이 집단에서 술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한다. 마음에 안 들 때는 업무로 찍어 눌러. 금융권은 업무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보수적이다. 업무가 너무 철저하고 비효율적이라 직원의 역량에 따라 업무 방법서와는 다르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업무를 이용하여 책임자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부하 직원을 업무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융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도 갑자기 철저한 원리 원칙을 맞춰서 하라고 하면 된다. 어느 사무실에서 나는 담당 업무가 카드와 모출 납으로 이미 2가지였다. 거기에 캠페인 기간으로 개인 실적, 고객 조사 등등 이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갑자기 몇 년 동안 방치하던 30년이 넘은 입회 신청서를 하나하나 맞춰서 정리하라든지 갑자기 기계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추가적으로 나만 개인 업무를 주고서는 내가 내준 숙제 다 했어? 원래 해야 하는 거야 라며 계속 지랄하던 그분. 업무가 과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 말 무시하냐, 시간이 없으면 야근을 해야지 넌 안 되겠다 라고 지랄했던 그분. 언제는 평소에 잘 결제해주던 기한문도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넌 안 되겠다, 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하면서 띄어쓰기 하나, 글자 하나, 기호 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기한문 10개 넘게 찢으시면서 기한문 1개 가지고 우리 퇴근도 못하고 야근했잖아요. 제가 공문 보고 하는 방법 다 확인하고 올린 건데도 이건 잘못됐다고 애처럼 떼쓰셨는데 그래서 후배들에게 승진도 밀리셨나요? 아무튼 애처럼 젊게 사는 선배님 그립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젖꼭지 비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보통 네일을 입지 않고 셔츠 하나를 입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내 꼭지스가 보였나보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들이 내 꼭지가 너무 작아서 단추구멍이라고 놀리던 정도로 내 꼭지가 크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게 보였나보다. 그것이 불편한지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안에 러닝 셔츠 좀 입으라고 아니면 니플 패치라도 붙이라든지 너무 스윗하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여자 직원들에게도 패션 칭찬 및 지적, 입술색, 손톱색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스윗하십니다. 살 빼라고 조언도 해주신 소 달달한 선배님 술 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깨알같은 괴롭힘은 정말 더더더더 있지만 럭키 7, 7가지로 추려본다. 물론 내가 술자리도 참여를 잘 안하고 운동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실적이 아닌 평범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그래도 고객들에게 예쁨 받고 직원들 자발적으로 돕고 평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사회생활을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모두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직위를 가지고 직원을 찍어 누르는 몇몇의 직원이 있다. 정말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유치하게 굴지 말고 어른처럼 굴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저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이고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인생 쉬운 것이 하나도 없구만. 복잡해. 오케이 가자. 갑시다. 집에 갑시다.